자, 히스토리 파이널 핵심 강의 생명과학 1에서 5단원 생태계와 상호작용이고요. 개체군과 군집에서 우리는 이제 개체군과 군집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개체군과 군집에서 개체군이 먼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개체군에서는 생장 곡선과 생존 곡선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 그래프가 이제 출제가 자주 되는데, 생장 곡선은요, 이론적 생장 곡선과 실제 생장 곡선이 있습니다. 이론적 생장 곡선은 이제 아무런 환경적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 그래서 우리 알파벳으로 J자 모양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실제 생장 곡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환경 저항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개체군의 생장을 억제하는 요인을 환경 저항이라고 하는데, 그 환경 저항이 작용해서 개체수가 계속 증가하지 못하고 증가하다가 일정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환경 저항이 될 수 있는 건 뭐 경쟁, 먹이 부족, 사는 서식지 부족, 이렇게 다양한 제약 조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생장 곡선은 실제 생장 곡선은 S자 모양을 나타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수용력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환경 수용력이라는 것은 주어진 환경 조건에서 서식할 수 있는 개체수의 최대 크기, 실제 생장 곡선에서 개체수의 최대 크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개체군의 생존 곡선은요, 얼마나 살아남았느냐죠. 이제 상대 연령으로 해가지고 1형, 2형, 3형을 나타냈는데, 1형 같은 경우가 이제 사람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보호를 받아서 초기 사망률이 낮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잘 살아남다가 마지막에 나이가 다 돼서 이제 이렇게 수명을 다하는 거, 이게 1형이 되는 거고요. 대형 포유류가 해당이 됩니다. 코끼리도 대형 포유류니까 대표적인 1형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2형 같은 경우에는 각 연령층에서 사망률이 일정해요. 그래서 히드라, 뭐 이제 야생 조류, 설치류 등에 해당이 되고, 3형이 1형과 반대가 되는 생존 곡선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보호를 잘 케어받지 못해서 초기 사망률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굴이나 어류처럼 알을 많이 낳는 애들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반대 경향성을 나타내죠. 초기 사망률이 높고 나중에 이렇게 되는 형태. 1형과 3형의 그 구분을 여러분들이 잘 해두셔야 되고, 우리 사람과 같은 대형 포유류는 1형에 해당한다 라는 것 정도 이렇게 확실하게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개체군과 군집에서 비교해야 될 게 상호작용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개체군과 군집에서의 상호작용, 이걸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배웠었거든요. 생물적 요인 안에서의 상호작용을 이제 상호관계를 상호작용이라고 했는데, 그걸 개체군 내에서와 군집 내에서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개체군이라는 것은 한 종으로 모여있는 집단, 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떠한 종류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냐면 리더제, 그 다음에 사회생활, 가족생활, 텃세, 순위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앞글자를 따보면 리사가 텃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 리더제는 리더 한 마리가 개체군의 행동을 지휘하는 것이고요. 사회생활은 이제 우리 개체들의 분업을 통해 조화를 이루는 것, 가족생활은 혈연관계가 무리지어 생활하는 것, 텃세는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세력권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개체 침입을 적극적으로 막는 거예요. 순위제 같은 경우에는 힘의 서열에 따라서 먹이와 배우자를 넣는 것으로서 닭, 모이 먹는 순위, 큰 뿔량의 이제 뿔치기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텃세는요, 이제 대표적으로 은어가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리더제는 기러기와 같은 철새, 사회생활은 개미, 꿀벌, 가족생활은 사자, 호랑이 등이 있다라는 것 정도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군집 내 상호작용 같은 경우에는요, 얘도 이제 5가지로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얘는 좀 쉽게 기억하라고 선생님이 경쟁, 기공포라고 앞글자를 따봤어요. 그래서 개체군 내는 리사가 터순이라는 5가지고, 군집 내는 경쟁, 기공포입니다. 자, 군집이라는 것은요, 일정한 지역에 여러 개체군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그럼 다양한 개체군이 있다라는 것은 얘네들 사이에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가 설정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서로 경쟁하는 관계, 이런 것들이 설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종간 경쟁이 되는 것이고, 종간 경쟁은 생태적 지위, 즉 먹이 지위하고 공간 지위가 유사한 개체들 사이에서, 개체군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종간 경쟁이 일어나면 두 종 모두에게 손해다. 선생님이 이제 손해는 마이너스, 이익을 플러스라고 한다면 두 종 모두 손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러다가 한 종이 그 집단의 그 군집에서 사라지게 되는 현상. 그러면 한 종이 그 지역에서는 멸종이 되는 거죠. 그러한 것을 우리는 경쟁 베타의 원리가 적용되었다라는 표현도 쓰게 됩니다. 분서라는 것은요, 이제 생태적지가 비슷한 개체들끼리 경쟁을 피하는 거예요. 즉, 종간 경쟁을 피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솔새가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공간에서 살아가는 거. 이게 분서가 되는 것이고, 공생 같은 경우에는요, 편리공생과 상리공생이 있는데, 두 개체군이 서로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편리공생은 한쪽은 이익을 얻지만 다른 한쪽은 이익도 손해도 없는 경우. 그래서 플러스 제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 상리공생은 두 종 모두 이익을 얻는 경우 플러스 플러스입니다. 자, 플러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상리공생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고, 포식과 피식은 포식자인 먹는 애들은 플러스지만 피식자인 애들은 마이너스겠죠. 그리고 기생 같은 경우에는 한 개체군이 다른 개체군에 피해를 줘요. 근데 한 개체군은 이익을 얻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올 때는요, 어떤 게 포식과 피식이고 어떤 게 기생이다라는 조건을 함께 주면서 물어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개체군 내는 리사가 텃순, 군집 내는 경쟁기공포, 각각 5개씩이니까 앞 글자를 따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문제 유형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22학년도 9월 모평에 나왔던 건데 1형, 2형, 3형의 생존 곡선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은 한 번에 많은 수의 자손을 낳고 초기 사망률이 높다라고 했으니까 3형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기억 1형의 생존 곡선을 나타내는 중에서 A시기의 사망률은 B시기의 사망률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1형 같은 경우에는요, 초기의 사망률이 적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A시기의 사망률이 높다는 이제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2형의 생존 곡선을 나타내는 중에서 A시기 동안 사망한 개체수. 자, 2형이니까 일정하잖아요. 아, 그럼 여기서 사망한 개체수와 여기서 사망한 개체수가 같겠다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자, 얘는 생각해보면 거의 한 800에서 100 가까이 떨어진 거고요. 그다음 얘는 한 7에서 1 가까이 떨어지게 된 것이니까 개체수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함정으로 나왔었던 보기인데 이런 것들 잘 그래프를 이해해가지고 적응해야 되는 것이고, 기억은 아까 사명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풀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은 1형에 해당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제 사명은 1형과 반대되는 특성을 갖는다라는 걸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문제 하나를 더 보면 생물 사이의 상호작용을 볼게요. 자, 가와 나로 상호작용을 구분을 했는데 기생과 포식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 경분 기공포 했을 때 기와 포가 있는 거죠. 가는 군집 내 상호작용이 되는 거고요. 리사가 텃순에서 사와 순 나왔으니까 이거는 개체군 내 상호작용이다 라고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기억에서 가는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군집 내의 상호작용으로 고쳐줘야 되고, 기억의 관계, 기생에서는 한 종은 이익을 얻고 한 종은 손해를 얻는다 그랬죠? 손해를 입는 종이 있고요. 꿀벌이 이를 분담하는 것이 이게 바로 분업화되어 있는 사회생활이 된다라고 해서 이제 여기 니은의 사회생활에 어떠한 내용인지 예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 꼭 꼼꼼하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